안녕하세요. 2025년 7월 6일자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차트 보실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옆으로 사이드로 움직이다가 훅훅 치고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했고, 여기서 다시 밀리나 싶었지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였죠. 월요일도 마찬가지 안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지 만들면서 이 트렌드 라인 안쪽에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화요일 날 역시 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컨펌 하면서 빠져서 내려왔죠. 하지만 153.13 전 고점이죠. 전 고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지지받고 다시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 멀리서 왔던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았다가 다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래서 뭐 이 근처에 있는 지지 저항선들 다 사용이 됐죠. 이 지지선에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저항받았다고 봐야 되고, 저항선이 갭상승하면서 지지선으로 반전했고, 이 지지선 따라서 올라갔는데 여기 또 저항선 만나서 바로 저항받고, 너무 정직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일단 신고점은 만들었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밀려 내릴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뭐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했지만 뭐 그렇게 강한 지지 저항선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냥 뭐 크게 움직임이 없으니까는 그 근처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세가 쿡 빠져서 내려오는데 그걸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시 그 153.13을 향해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거면 이미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갔겠죠. 뭐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그 타이밍에서 여기서 저항 받았을 때 여기를 저항선으로 그려놨겠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지났을 때 목요일에 여기서 저항 받겠구나 했는데 뭐 저항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고 뚫렸지만 일단은 걸쳐 있어서 완전히 돌파가 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저항을 받았으면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커서 158.71, 153.13 이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일단은 좀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밑에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뚫리고 153.13 마저 뚫린다면 149.77이나 뭐 그렇게 의미가 의미가 없진 않지만 149.77이나 146.18도 그냥 뚫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144.42 여기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엔 또 뭐가 있느냐? 이 트렌드 라인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벨들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 위주로 지지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당장은 얘가 일로 밀려 내려와서 뭐 월요일, 화요일 이때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걸 뚫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153.13, 158.71 레벨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뭐 엔비디아가 얼만큼 더 강하게 시장을 이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 이 밀려 내려오는 모양이 NQ나 그 ES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보실 그 7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 뭐 전주 종가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그 올라가는 모멘텀이 그 전주와는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좁은 패러렐 채널을 쫙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닿지는 못했지만 뭐 이 닿지 못한 거는 얘를 재조정을 해서 뭐 여기를 맞춘다든지 하면서 조정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얘를 뭐 2포인트나 여기에 있는 2포인트 정도에 맞추게 되면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레벨에 맞추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뭐 딱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고 도지를 만드는 게 여기까지 닿지 않고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도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도 도지를 만들었고 고점은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만 바로 십자가 도지 만든 상황이고 화요일날 빠져서 내려오고 수요일날 아래쪽 하한선에 닿았죠. 아래쪽 하한선에 닿자마자 그렇죠. 닿고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어저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얘로 한번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재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러렐 채널을 얘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 포인트에 맞추거나 이 포인트에 맞추거나 뭐 이 포인트에 맞춘다면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원래 있던 거를 지우고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로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 라인도 지우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이 저점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저점이고 이 트렌드 라인도 이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 저점에 맞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맞추는 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 설정을 해버리면 잘 맞아 떨어지는 네, 그래서 얘가 더 정확한 패러렐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에서 저항을 받고 맞고 내려왔을 때 이제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지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패러렐 채널을 계속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 다시 여기에 닿거나 하면서 이제 계속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고점도 고점으로 표시를 해 놓고요. 뭐 여기에 있었던 이런 고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갈지를 본 다음에 결정하려고 여기에서 파란색 그 레벨을 그리지 않았는데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밀려 내려왔으니까 비로소 월요일에 트레이딩을 화요일에 내려오는 걸 보고 월요일에 여기에다가 레벨을 그려놓는 게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안쪽,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가 좋았죠. 그래서 뭐 중국 관련된 제재 이런 것들이 풀리고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아시아 관련된 비즈니스, 인도와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데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애플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해서 다른 주식들하고는 달리
지지받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를 뚫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위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206.59에서 일단 한번 쉬었다가 가는 저항을 받았고 다시 갭상승하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를 받고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오르고 올라서 214.62까지 이렇게 한번 뚫리고 나서 이 가운데 특별한 지지 저항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214.61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앞에 엔비디아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덜한 면이 있었지만 물론 그 지지저항선을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보셨겠죠. 거기처럼 지금 세 번째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저항선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앞으로 보실 나머지들도 비슷한데 그 중에 앞에 세 개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들이 작용을 했었던 거는 뭐 이미 보셨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놔두고요. 여기서 새로 올라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정도는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꺾여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갔던 것이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돼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이쯤까지 또 더 내려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214.61을 뚫고 올라간다면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4월 2일 갭 하락 후에 2 이상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214.61을 5월 1일에도 저항받았고 5월 14일에도 이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214.62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재공격 214.61을 다시 한번 어택을 할 가능성이 더 있다 보는 거죠.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항 받았다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은 또 지워주고 뭐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애플 트레이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뭐 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렸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일단 뚫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걸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내려왔으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 고점을 놓고 저항선을 그려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고 다시 갭상승을 해서 올라가려고 갭상승은 아니군요. 거의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내려서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수요일도 도지, 그 다음에 갭상승해서 목요일날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저항받고 밀려 내려와서 223.30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3.30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그 위에 고점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일주일 내내 그 전주 금요일 고점에서 저항을 확실히 받은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이 트렌드 라인은 아직 지금 닿지를 않은 상황이라 이게 얼마나 스트롱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그룹이 이제 뭐 이 그룹 저 그룹 여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룹의 상한선이
갱신된 상황이고 그 상한선이 아니죠. 그 고점, 이 그룹의 고점이 갱신이 된 상황에서 그 고점이 저항선으로 두 번이나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졌고,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렇게 강한 트렌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은 쉽게 깨져서 내려오되 218.73도 지켜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금요일 휴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 위쪽과 아래쪽에 어느 쪽이 뚫리느냐에 따라서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가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월요일에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도 일단은 월요일에 전주에 여기까지 됐고요. 전주에 여기까지 됐을 때 물론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여기에 그 신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 신고점 위에서 갭상승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한번 걸쳤는데, 걸친 다음에 또 걸치는 모양을 띠면서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도지 만들었고 화요일에 바로 빠져서 내려와서 265.43마저도 깨진 상황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다시 살짝 갭 하락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271.67에서 저항을 받았죠. 새로운 고점이었던 그 전주에. 그렇지만 신고점은 여기죠. 네, 그래서 신고점을 다시 체크를 해서 레벨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왔었던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271.67에 아직은 걸쳐 있죠. 물론 이 걸쳐 있어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 장이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을 때 277.72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하지 못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쭉 모멘텀 있다가 옆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와서 한번 이렇게 훌렁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77.72를 깬다면 더 위로 치고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65.43까지는 적어도 밀릴 확률이 있고, 그럴 경우 이렇게 트렌드 라인에서 이 트렌드 라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레인지 265.43, 277.71 레인지만 보셔도 되고, 거기에 이 트렌드 라인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뭐 지지선으로 일시적으로 쉬었다 간다든지 하는 걸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에 이걸 뚫지 못한다면 화요일, 수요일에 이 밑에 있다가 뚫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일단 월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알파벳은 뭐 F라고 반대죠. 중국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그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월요일에 일단 여기 그 전주에 178.77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걸 싣고 올라가면은 뭐 이 정도 레벨이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바로 받았죠. 그 위에 182.02까지 못 가고 전고점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밀려 내려왔고요. 그래서 174.71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개파락하면서 도지를 만들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뭐 이게 그렇게 강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얘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딱히 여기에서 움직임을 좌우할 만한 어떤 요인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지지선을 그냥 테이크해서 도지를 만든 걸로 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밀리면서 십자가 도지 만들면서 올라간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갔지만 278.77에서 저항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뭐 딱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없었다. 또 하프장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월요일에 이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올라가서 이 위쪽에서 장이 된다고 했을 때 181.12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82.02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개는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있던, 그리고 이 월요일날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81.11 레벨이 과연 뚫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 178.77 관련해서 여기서 그냥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거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됩니다. 이게 더 낫네요. 여기서 지지받은 게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받은 거라.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갔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이 트렌드 라인이 강할지 181.11 라인이 강할지,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181.11도 뚫릴 수 있고, 이게 뚫려서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로컬에서 이 영역에서 이게 뚫려야지 그 다음 얘기, 큰 스케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 큰 스케일 때문에 여기가 쉽게 뚫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아래쪽으로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래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이나 170.63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정도로 알파벳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는 일단 월요일에 오프닝에 쭉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고점이었는데, 2월 13일에 이렇게 신고점이었는데, 이 신고점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했는데 뚫긴 뚫었어요. 그래서 새 신고점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에 걸치면서 바로 밀려 내려왔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하나, 둘, 셋 다 지지를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그 근처에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런 트렌드 라인은 그냥 무시를 당했죠. 여기에서 되게 잘 작용해 보이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이런 뚫리는 것들이 없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뚫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좀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이걸 뚫려 내려왔고, 이 710.79까지는 가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받은 것도 이게 망치 도지 만든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걸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하나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갭 상승을 해서 시작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멈춘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710.79랑 740.91 내지는 여기서 새로 레벨을 하나 그려서 요 레벨과 이 레벨의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 얘네들은 그냥 레퍼런스를 놔두겠습니다. 얘도 의미가 있고 얘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놔두되 얘가 뭐 그렇게 강한 트렌드 라인이기도 하죠. 얘도. 네, 그렇지만 거기까지 아직 내려오진 않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트렌드 라인 이 사이에서 지금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얘가 핑크색 뭐 이 정도, 얘도 핑크색, 뭐 얘가 뭔가 대단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갈 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를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좀 더 강하다고 하면 740.91도 뚫고 747.90도 뚫고 막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면 4일 연속 음봉 만들면서 내려온 상황이라 일단 지지는 받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뚫리게 되면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도 있지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해봤자 이 언저리 747.90 밑에서 요 트렌드 라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하고 요 파란색 레벨 요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 핑크색 라인의 지배를 받을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파란색 트렌드 라인의 지배를 받을지가 포인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인지 자체는 710.79랑 747.90 이 레인지도 지금 현재 오버랩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이 파란색 트렌드 라인과 파란색 레벨이 만드는 영역, 이 핑크색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만드는 영역, 그리고 710.79와 747.90으로 만들어진 이 레인지, 이 세 개가 오버랩 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다 오버랩 되어 있는 공통된 부분은 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역. 그래서 일단은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되고 다시 내려올 경우 여기서 말씀드린 레인지 파란색 그거가 내려오게 되면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핑크색 두 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게 되면 이 파란색 아래 핑크색 사이인 이 영역이 되게 그 확률이 높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일단 주식 차트 분석이니까 일단 제가 주식 강의 이번 주까지 2주차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주 더 남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이랑 오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그 테크로 하는 그 단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수입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 다음에 이 기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 동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놓으시면 뭐 제가 2기 강의를 할 때 공고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1기 강의 했던 거를 그냥 동영상만 보시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상황에 따른 이야기들을 그 강의에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화된 강의만 보시는 걸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쪽 관련해서 저랑 상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두 강의를 놓치셨으니까 뭐 댓글이나 DM 주시면 그 관련해서 문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딱히 어떤 매크로는 없습니다. 뭐 CFTC 관련된 게 월요일날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금요일날 나오던 게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뭐 레이트 시전도 다음 주에 없고 CPI도 레이트 시전이랑 같이 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 7일부터 11일 사이에는 큰 매크로도 없고 큰 실적 발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하프데이 그리고 금요일 쉬어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휴가 비슷한 날을 보내셨을 텐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규장 시작을 하니까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다시 찾아뵙고요. 아, 맞다. 그 수요일에 제가 200회 특집 라이브 합니다. 그때 뭐 몇 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주제도 있고 해서 어디서 할지 그런 거를 제가 일요일 중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지 뭐 7월 9일 저녁 8시쯤 할 것 같아요. 항상 했듯이. 그래서 1시간 정도 라이브하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뭐 제가 준비한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질문 보통 Q&A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걸 참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